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결혼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하고 지금은 싱글로 살고 있어요. 사연을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저도 용기를 내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낼 생각을 했죠. 저는 부모님이 중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그런 저를 거둬주신 분이 바로 고모였는데요. 고모는 일찍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사셨어요. 너도 혼자 되고 나도 혼자이니 우리가 만난 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는 뜻인 것 같다. 라며 고모는 갈고뒀던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고모는 큰 전통시장의 상가에서 생선 장사를 했어요. 여자 혼자 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신 고모는 저와 함께 살 무렵에는 자리를 잡았을 뿐 아니라 생선 가게에서 직영하는 시내에 큰 횟집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부천의 고급 일식집까지도 함께하는 멋진 대표님이 되셨죠. 그런 고모를 남친 어머니는 생선 냄새 나는 여자라며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기에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고모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많은 역경을 담담하게 이겨내고 많은 것을 이루셨는데 그런 고모를 생선을 다룬다고 해서 폄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식이 없는 고모는 저를 친딸 이상으로 사랑으로 보살폈고 저는 그런 고모 덕분에 사춘기에 엄마 아빠를 잃었음에도 큰 방황 없이 무사히 클 수 있었어요. 고모는 제가 먹고 입는 것, 공부하는 것 모두 다른 아이들이 받는 것 이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라도 제 마음이 상할까 많은 것을 배려해 주셨어요. 일을 할 때 절도 있고 단호하신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상냥하고 섬세하고 좋은 분이셨죠. 저는 그런 고모를 어느덧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고모는 제가 엄마라고 하자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더니 가만히 저를 안아주셨는데요. 그때 어깨를 작게 들썩이며 조용히 눈물 흘리시던 걸 잊을 수 없네요. 저에게 고모는 너무도 멋진 여성이고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지금도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IT 관련 전공이었는데 대학도 괜찮고 학점도 좋았어서 나름 안정적인 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게 됐어요. 거기에서 과장이 되었을 때 결혼할 사람을 만났고요. 어딘가 모르게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순하고 착한 남자였고 온라인 쇼핑회사에 다녔어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다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반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결심했어요. 사귀는 기간이 짧다면 짧았겠지만 남친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냥 때가 왔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걸 지금은 알게 됐네요. 남친 한 명만 보자면 저와 남친 사이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저희 앞에는 행복한 생활만 펼쳐질 거라 기대했고요. 처음 남친 집에 인사를 하러 가서 남친 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어머, 반가워라. 우리 정우 여자친구 인상이 참 좋네. 정우가 왜 그렇게 칭찬하며 결혼하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박지연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많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아우, 겸손하기도 하지. 회사가 땡땡이라며. 나도 그 회사 이름 들어봤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잘 나가는 데라던데. 거기서 과장이면 정말 대단한 거지. 우리 청우가 어디서 진짜 괜찮은 여자를 데려왔어. 아, 잘됐다, 잘됐어.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랑 산다며? 나 그런 거에는 편견 같은 거 없어. 우리 정우도 아빠 여우였잖아. 물론 몇 년 전 일이긴 해서 다르긴 해도 어쨌든 사람이 자기 능력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말을 하니 저도 마음이 놓였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 전부터도 예비 시어머니 성격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을 종종 보아왔던 저는 좀 성격은 있어 보였지만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남친 어머니 정도면 괜찮지 않나 했어요. 그리고 남친이 저희 고모를 만났고 양가 상견례를 앞둔 때였어요. 남친은 고모가 시내의 큰 횟집과 유명한 고급 일식집을 하는 걸 몰랐다가 고모 일식집에서 만남을 갖자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남친은 저희 고모가 그저 생선가게랑 횟집을 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나는 횟집도 그냥 동네 평범한 횟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고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더니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좀 의아했지만 별스럽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이틀 앞두고 남친이 이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엄마한테 고모님이 땡땡동에서 고급 일식집 하는 건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동네에서 가게 한다고 하시면 안 될까? 왜? 고모 가게를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우리 엄마이긴 해도 엄마가 자기 집 생각보다 잘 사는 거 알면 결혼 전에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실까 봐 그래. 우리 엄마지만 아빠 살아계실 때도 돈 너무 함부로 쓰고 적자난 다음에 여기저기 빌려서 빚더미에 앉은 적 있어. 그 후로 아빠가 돈 관리 전부 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나한테 맡기셨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았어. 정우 씨가 걱정되면 그러자. 고모가 그런 거 이해 못하실 분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어머니도 달라지셨을 수 있잖아.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차차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 남친이 끝까지 고모가 돈이 많다는 걸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부탁해서 결국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친 성격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구나 느꼈거든요. 하지만 남친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어머니도 변했을 수 있으니까요. 상견례 날이 돼서 시내 고급 한정식 집에서 남친과 남친 어머니 그리고 저와 고모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남친 어머님은 한껏 꾸민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돈 너무 반가워요. 조카를 딸처럼 너무 잘 키우셨어요. 우리 정우도 아들이다 생각하고 많이 끌어주고 아껴주세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지연이 착하고 따뜻한 애예요. 부디 많이 예뻐해 주시고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좋은 말이 오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한 끝에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어요. 그때 남친 어머니가 고모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사돈께서는 지금 생활을 뭘로 하고 계실까요? 그동안 조카 뒷바라지 하셨으면 일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디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신 거예요? 그 말에 남친은 저와 고모 눈치를 보더라고요. 고모는 남친이 긴장한 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저는 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 시장이요? 요즘은 시장도 많이 세련돼지고 좋은 데도 많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가게를 하시는데요? 저는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때 남친 어머니 안색이 싹 바뀌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환하게 웃었냐는 듯이 굳어지는데 무서울 정도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생선 장사를 하신다 그거죠? 네, 생선뿐 아니라 해산물을 다 취급해서 수산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면 그저 매일 먹고 살기 바쁘겠네요. 아, 저기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애들 결혼하고 나서 조카분이나 우리 정우한테 손 벌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돈 일로 애들 돈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정우 돈이요. 저 그러면 가만 못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지연이도 조카 사위도 챙기면 챙겼지 애들 힘들게 번 걸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챙기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 애들 돈 손대지 마세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랑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네, 확실히 말씀드리죠. 저 애들한테 돈 안 탔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살짝 흥분해서 남친과 남친 어머니를 봤어요. 남친은 미안한 눈빛으로 저희를 보고 있었죠. 고모는 남친 어머니 같은 사람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정말 태연하게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남친 어머니의 제가 좋은 회사 다닌다며 좋아할 때랑 너무도 다른 모습에 저는 내심 많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저희 결혼 준비를 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고 고모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셔서 저는 그저 남친 어머니가 좀 더 좋은 집안을 원했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너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 같은 거 있니? 그래도 너 괜찮은 대학 나오고 직장도 잘 들어갔잖아. 돈이 좀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이건 사돈이 생선장사라니? 사실 그거 우리 집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 알지? 아무리 우리 정호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그래도 우리는 중산층인데 내가 생선 파는 집 딸을 며느리로 맞을 줄이야. 니네 고모 정말 너네한테 기대지 않고 살 수는 있는 거니? 고모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고모 능력 있으세요. 그리고 생선 파는 게 왜요? 저희 고모 수완 좋아서 시장에서도 소문난 분이세요. 배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다 직접 가져오시는데 그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넌 고모가 생선장사니까 그렇게 믿고 싶겠지. 아무튼 진짜 니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수는 있는 거지? 나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거 맞냐고. 네,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 필요 없을 만큼 고모도 안정된 생활하는 분이세요. 그 말에 남친 어머님은 입을 삐죽이는데 표정이 딱 어이없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 직업만 본 게 이게 문제네, 문제야. 그러면서 카페를 나가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 모든 걸 알게 되면 전부 풀릴 문제일 거라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는 다가오는 연휴에 연차를 붙여서 5박 6일 동안 고모와 함께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고모한테 드리는 저의 작은 선물이었어요. 호텔과 비행기를 예약하고 남친한테도 이야기했죠. 잘 생각했네. 고모도 좋아하시겠다. 고모야, 안 그래도 된다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결혼할 때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 그래,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재미있게 놀다 와. 그런데 남친이 이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한 게 화근이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자기 한복 다시 맞출 거라며 시간 내라는 말에 남친이 제가 고모랑 동남아에 간다는 말을 했던 거였어요. 얘, 너 고모랑 동남아 간다고? 결혼 앞두고 해외여행이 웬 말이니? 네, 그동안 저 키워주신 것에 대한 선물이에요. 결혼하면 하고 싶어도 더 시간 맞추기 힘들 것 같아서요. 고모도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재미있게 놀다가 오려고 해요. 그럼 나랑 정우도 여행 보내다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랑 정우씨 여행이요? 정우씨도 어머니랑 여행 간다고 그래요? 아니, 정우가 한 말이 아니고 너랑 네 고모는 가는데 나랑 정우는 어디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러시면 그건 정우씨하고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 너는 니네 집 해외여행 갈 계획 세우면서 우리 모자 해외여행 계획은 준비 안 했다는 거니? 어떻게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살 사람들인데 너랑 고모 놀러 가면 당연히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정우 씨랑 같이 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고모와의 사적인 여행이잖아요. 제가 고모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도 정우 씨랑 여행 가고 싶으시면 정우 씨하고 얘기해 보세요. 어머,
너는 어쩜 본데 없이 자란 티를 이렇게 내니? 이럴 때는 집에 들어와야 될 며느리가 말 안 해도 준비하는 게 맞지? 니네 고모 챙길 정신은 있고 나 챙길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는 거니? 너 니네가 시장바닥에서 생선 파는 집이라고 우리 집도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거 착각이다. 앞으로 내가 네 고모보다 너한테 훨씬 중요한 사람인데 그럼 나를 제쳐두고 네 고모만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돼? 준비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 정우랑 나 여행 갈 곳 알아봐서 티켓도 끊고 호텔도 예약해라. 어정쩡한 호텔 예약할 생각 하지 말고 동남아는 물가도 싸니까 최고급 호텔로 알아봐야 한다. 알겠지? 정말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한참 혼란스러웠어요. 아무리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지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맞나요? 결혼 전 고모와 여행을 가겠다는데 자기 생각은 안 했다며 당장 자기랑 아들 놀러 갈 곳을 알아보라니요. 제 말을 들은 남친은 한숨을 쉬더니 저한테 신경 쓸 것 없다고 했어요. 지연이 네가 정말 놀랐겠다. 미안해. 엄마가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해줘. 네가 왜 나랑 엄마 여행 갈 걸 챙겨. 그리고 난 지금 시간 뺄 수도 없다고. 이건 정말 내가 전적으로 고모한테 드리는 선물인 건데 어머니가 앞으로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을 안 챙기냐고 하셔서 솔직히 많이 놀랐어. 우리가 아직 결혼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결혼 전 일이고 내 개인적인 스케줄인데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니 앞으로 이러실까 봐 걱정이 되고 이해하기 어려워. 당연히 이건 지연이 네 개인적인 일이니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야. 너랑 고모 좋은 시간 보내고 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신경 쓰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엄마한테 얘기 잘할 테니까 마음 쓰지 말고 다녀와. 가서 고모님하고 재미있게 놀다 올 생각만 해. 알았어. 정우 씨만 믿을게. 고마워. 저는 남친의 말에 마음을 놓았고 이 일은 잘 해결될 거라 믿었어요. 남친이 그날 밤 얘기 잘했다고 문자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남친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느닷없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얘, 여행 준비는 아직이야? 왜 소식이 없어? 여행이요? 어머니, 정우 씨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정우 씨는 시간 못 내서 못 가기도 하고 이번 여행은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그건 정우 생각이고 정우가 못 간다고 내가 못 가? 나는 정말 너를 이해할 수 없다. 너 이제 우리 집 식구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시어머니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고모랑만 놀러를 가겠다며 나를 소외시키는 거냐? 세상에 결혼한 여자가 지 친정만 신경 쓰면 시가해서 어떨 것 같냐? 네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 내가 알려주마. 잘 들어. 네가 앞으로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은 니네 고모가 아니고 나야, 나. 네가 정우 아무리 구워 삶아봐라. 네가 나한테 잘 보이지 않고 시집살이 버틸 수 있나? 그러니까 순순히 내 해외여행 티켓하고 호텔 예약해놔라. 말했지? 동남아 최고급 호텔에 나에 있어서 이코노미 힘드니까 네가 비즈니스를 하든 퍼스트를 하든 그건 양심에 맡기마.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진 예산은 딱 고모랑 저한테 맞춘 거고 어머니 비행기하고 호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맞춰서 해드리면 제가 너무 지출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어그러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제가 고모한테 드리는 선물인 거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여행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좋은 데로 보내드릴게요. 너 끝까지 이럴 거니 정말?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곧 회의가 있어서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남친 어머니의 억지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 잃은 저를 걷어주시고 다른 애들한테 기죽을까봐 있는 힘껏 키워주신 고모에게 드리는 선물인데 그걸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는 건지요. 또 자꾸 고모를 시장바닥에서 생선 판다 운운하며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제가 시댁 식구니 친정만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무 권위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이건 결혼 전이고 결혼한 다음이고를 떠나서 여자는 결혼했으니 친정 챙기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닌가요? 요즘 대체 누가 그러나요? 저는 제가 확실히 잘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그런 제가 몹시도 괘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야근이 있어서 6시까지 업무를 마친 후 저녁을 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제 뒤통수를 퍽 치는데요. 무슨 묵직하고 무거운 게 순식간에 저를 덮친 거였어요. 너무 놀라고 충격적인 데다 아파서 뒤돌아볼 생각도 못하고 머리를 감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요. 저희 회사 동료는 너무 놀라서 괜찮냐고 저를 감싸줬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저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남친 어머니였어요. 어따 대고 그따위로 말하는 거야? 어? 어른이 말하는데 전화를 끊어? 내가 너 결혼 전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야, 니 그 볼 거 없는 고모한테는 돈 쳐들이면서 나 하나 해외여행을 못 보내? 어? 너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끝을 보게 해줄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끝이요? 저는 회사 동료 보기가 창피해서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동료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저만치 떨어져서 핸드폰에서 뭘 찾는 것 같더라고요. 너 말이야. 애미애비 없이 자라 못 배워먹은 데다가 생선 팔던 여자 밑에서 자란 거 내가 다 감안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은혜를 몰라? 결혼 전에도 지 시어머니를 이렇게 개차반 취급하면 결혼해서는 어떻겠어? 내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아주 눈앞이 캄캄해서 있을 수가 없어.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기 싫어? 결혼하기 싫어서 이래? 정우랑 편하게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내 비행기랑 호텔 끊어. 지금 이 자리에서. 요새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 아니요. 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이거 고모 선물로 가는 여행인데 어머니 자꾸 이러시는 거 저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생선 파는 게 뭐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저희 고모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저 부모님 있는 애들하고 비교해서 아니 그건 못지않게 많은 것 받고 살았어요. 저 그렇게 큰 게 다 고모가 생선 가게로 돈 벌어서 해요. 저는 고모 이 세상 누구보다 존경해요. 네가 누굴 존경하든 말든 내 알 거 없고 네가 나 여행 보내지 않으면 네 경제력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래도 너랑 고모가 작당을 해서 우리 정우 등골 빼먹으려는 수작인 것 같아. 나는 이걸로 네 능력치를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고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워줬네. 부모 있는 애들 못지않게 받아내 타령하면서 결혼하고도 네 고모만 챙길 게 눈에 훤하다. 네, 저 결혼해서 고모 챙길 거예요. 그런데 정우 씨 월급에 손 하나 안 댈 자신 있어요. 절대로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증명해봐. 지금 당장 내 비행기 티켓 끊고 호텔 예약해 내보이라고. 어머니, 저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제 경제력을 입증해 보이는 게 되나요? 지금 어머니 억지 쓰시는 거예요. 시끄러. 어디서 시장바닥에서 굴러먹던 게 파락파락 대들어. 너 우리 정우 돈 보고 결혼하는 거 맞아. 내가 분명히 못 박아두는데 너 결혼하면 네 월급도 내 거야. 알겠어? 어머니, 그건 아니죠. 그건 제 돈이죠. 저랑 정우 씨 같이 먹고 살 돈이고요. 이거 봐. 아주 본색을 드러내네. 너 안 되겠다. 우리 정우랑 헤어져. 이 결혼 못한다. 그때 회사 동료가 와서 저를 보며 일부러 남친 어머니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 지금 SNS 뒤져서 정우 씨한테 문자 보냈거든. 어머니 오셔서 난리 났다고 하니까 바로 온다고 했어. 그 말에 남친 어머니는 좀 당황한 것 같더니 아무튼 결혼 못할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더니 가버리더군요. 저희 집을 계속해 무시하는 남친 어머니한테 고모가 얼마나 재력가인지 알려주고 싶었지만 남친한테 의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고모가 돈이 많은 걸 알면 남친 어머니가 태도는 바꿔도 더한 걸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 결혼은 남친이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저는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전날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어요.
제 회사 동료가 남친한테 연락이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남친은 그때 처음으로 자기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됐죠. 저는 이 결혼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내가 정우 씨를 아무리 사랑해도 시어머니한테 이런 무리한 요구를 계속 받고는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정우 씨 어머니 우리 고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아니야.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요즘 그런 게 가당키나 해? 멀쩡히 대학 나와도 돈 몇 푼 못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친은 머리를 감싸며 고뇌하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네 말이 다 맞아. 근데 나한테 잠깐 시간을 줄래? 내가 엄마랑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헤어지자. 남친은 자기 엄마를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밤에 저를 찾아와 난리를 치는 걸 남친이 똑똑히 보고 말았죠. 너 순진한 내 아들 꼬셔서 지금 나랑 이간질 시키는 거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지금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보고 살겠다 이런 말이 나와. 너 이 결혼 무효야. 정우, 너 얘랑 결혼 못해. 얘 아니면 여자가 없어? 이 정도면 더 좋은 여자도 만나는데 왜 이런 비린내 나는 집애를 만나서 홀딱 빠진 거야? 그러면서 또 저를 붙잡고 때리려고 하길래 저는 반사적으로 있는 힘껏 남친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것 좀 봐요. 생선이나 파는 집안년이 지금 노인네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것 좀 보세요. 어머 세상에, 지 결혼 반대한다고 노인네를 집어 던져? 이런 페르나를 내가 어떻게 며느리로 맞으라는 거야. 정우 너 당장 정신 차려. 안 그러면 엄마 가만 안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고 남친도 충격에 빠졌는지 저한테 다른 말을 못하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음날 회사가 끝나고 고모한테 가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 정우 씨랑 헤어지려고. 미안해 고모. 고모한테 좋은 선물 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어. 됐다. 그런 시어머니 자리면 더 볼 것도 없어. 아무리 정우가 너한테 잘하려고 해도 그 시어머니 못 당했을 거다. 정우 애도 착해서 지 엄마한테 단호할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그 동남아 여행 위로 여행으로 바꿔서 갔다 오면 되겠다. 라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모는 그래도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며 직접 남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 지연이랑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할까 하는데요. 이제 와서 그렇게 숙이고 들어오면 제가 얼씨구 좋다 할 것 같아요? 어디 시장바닥으로 불러낼 거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아요. 그럴 리가요. 땡땡동으로 오시겠어요? 고모가 일식집 이름을 꺼내자 남친 어머니는 마음이 동했는지 곧 오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고모 일식집에서 남친 어머니를 만났어요. 결혼 깨질 때 되니 아차 싶으셨나요? 이런 대로 사람을 다 불러내고. 그러게, 지연이 너는 내가 해외여행 보내라고 할 때 순순히 말을 들었어야지.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런데요, 지연이 고모님, 저는 이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어디 우리 아들 돈 뜯어먹을 생각이나 할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맞이하겠어요? 이렇게 지 결혼 깨질 것 같으니 이런 일식집에 불러내면 제가 다시 마음 바꿀 것 같아요. 대개 조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밀었어요. 뒤로 밀었다고요. 그건 그쪽이 우리 지연이 머리를 핸드백으로 후려치고 또 때리려고 달려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도 다 들었습니다. 아니, 이 집은 아무리 근본이 없어도 이렇게 못 배워먹은 소리만 하나? 일단 어른이 때리건 말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어른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건 폭력이에요. 우리 지연이한테 사과해 주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나더러 사과를 하라고요? 하셔야죠. 게다가 나랑 해외여행 가겠다는 걸 꼬투리 잡아서 경제 능력을 알아봐야겠다는 둥, 이제는 월급도 다 내 거라는 둥, 그런 말로 괴롭히셨잖아요. 당장 사과하세요. 어머,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이네. 이래서 집안을 봐야 된다는 거야. 비린내 나는 것들이 어디서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이래?
평생 이런 데 와보지도 못했을 것들이 사람 불러다 놓고 이런 소리 하려고 했어? 대기야말로 이런 데 다시는 못 와볼 텐데? 내 딸이랑 잠깐이라도 인연이 있었으니까 와본 거지. 뭐가 어째? 이 생선 파는 여자 주제에 어디서?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지배인이 들어왔어요. 대표님, 오늘의 오마카세 몇 인분으로 할까요? 2인분만 해줘요. 여기 이분은 그냥 가실 거니까 조금 있다가 밖으로 안내하고요. 대표님, 참, 땡땡기업 사장님이 예약을 하셨는데 대표님 꼭 뵙고 싶다고 하네요. 그때 시간 내서 들를게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분 현관까지 안내해줘요. 대표님이라는 말에 남친 어머니는 벙찐 표정이 되더니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배인님이 와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니 갑자기 저희 고모 손을 덥석 잡는 거 아니겠어요? 고모님, 사돈어른,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근사한 일을 하시면서 왜 생선 장사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알았으면 그렇게 나왔겠어요? 저희 다시 얘기 좀 해봐요. 애들 결혼은 시켜야지요.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이 결혼 절대 안 된다며. 당신 때문에 애들도 다 마음 접었어. 나도 당신 같은 여자가 시어머니로 있는 집안에 내 소중한 조카 못 보내. 내 배 아파 낳은 딸이나 마찬가지인 지연이 당신 같은 여자한테 보내서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왜? 내가 이런데 대표라니까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여? 비린내가 난다며.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실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생선 참 좋아해요. 매일 생선 반찬 빼놓지 않는다고요. 제가 실수한 거 잊어주시고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나는 당신처럼 썩은 내 나는 사람하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지연이한테 전화하거나 괴롭히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지연이 때린 거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정우 얼굴 봐서 넘어가는 건데 또 지연이 회사 찾아가고 전화해봐. 그때는 진짜 경찰에 고소해버릴 거니까. 서리빨 같은 고모 목소리에 남친 어머니는 완전 쫄아버렸고 매니저는 직원 둘을 불러서 남친 어머니가 나가도록 유도했어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순순히 나가려 하지 않았고 결국 직원들에게 끌려가다시피 하며 현관까지 나갔어요. 그러면서도 남친 어머니는 창피한 줄 모르고 저를 불러댔어요. 얘 지연아, 너 우리 청우 좋아하잖아. 나 말고 청우랑 살 거잖아.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다시 마음 좀 잡아봐. 내가 잘못했다. 응? 하지만 저 역시 마음이 다시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친이 너무 순해서인지 아무리 그 사람 마음이 바르고 착하다 해도 자기 엄마한테 먹히지 않는 것 같았고요. 저는 제 인생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접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고 그렇게 남친과의 인연은 끝이 났죠. 딱 한 번 남친 어머니가 저희 회사 앞에 와서 저를 보더니 펑펑 울며 남친이 집을 나갔다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했지만 저는 남친과 연락도 되지 않으니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고 그때 제가 맡고 있는 걸 봤던 회사 동료가 경비원을 데리고 오자 불이 나게 도망가면서 남친 어머니도 다시는 저를 찾지 않았어요. 물론 남친과 헤어진 건 가슴 아팠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친도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기에 저를 이해한다고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고 그 후 집을 나와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많이 사랑했지만 결국 남친 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헤어졌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일정한 용돈만 보내드리고 전혀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남친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전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겠어요. 남친과 만나면 언제고 다시 부딪혀야 되는데 저는 남친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저 역시 남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더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저는 고모와 여행을 잘 다녀왔고 그때 이후로 더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 또 제게 인연이 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저희 고모도 소중히 생각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